안녕하세요. 한국초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23페이지 네 번째 강의 마음이라는 강아지 길들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 식구가 된 뽀미는 아무데나 실례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가르쳐 주다 보면 정해진 장소에서 뽀미는 볼일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강아지를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다스리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말을 잘 따르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강아지를 길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를 길들이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아주 어렵죠. 물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라는 강아지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화내고 욕하고 그 강아지를 때리고,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화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다스려 줘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악하면 안 된다. 악하면 이 강아지를 따뜻하게 여기서 볼일 봐야지, 여기서 볼일 봐야지, 이렇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큰 소리 치고 강아지를 때리고 강아지를 집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이 마음이라는 강아지는 울부짖을 것이고 아무데나 똥과 오줌을 싸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 전체가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면 또 화가 나니까 이 강아지를 또 두드려 패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강아지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먼저 이 마음이라는 강아지를 대할 때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화를 내서 공포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네 여기에다 실례했구나, 여기 아니야, 다시 이렇게, 너 여기다가 또 오줌 쌌구나, 여기는 오줌 싸는 곳이 아니야, 화장실에서 오줌 싸야 돼. 그런 식으로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달래줘야 된다라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내가 또 나쁜 생각을 했구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구나,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아이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다시 공부하자, 운동하자, 열심히 그냥 살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러다가 또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화내면 내가 또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다시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일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화를 내서 내 자신한테 이 바보야, 너 또 화냈잖아, 너 또 실패했잖아, 너 또 늦게 일어났잖아,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마음이라는 강아지는 결국은 더 두려워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무 데서나 똥과 오줌을 싸게 된다. 마음이라는 것이 편안하면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불안한 아이들이, 긴장을 많이 한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옷에다가 실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선한 마음이 아니라 화를 내고 질책하고 자꾸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강아지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회방을 계속 놓게 된다. 그 존재를 내가 먼저 선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르쳐주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뭐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최소한 내가 하나의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10년의 시간이 아니라 10년 정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내가 이 강아지에게 한 달, 두 달, 세 달, 야 뽀미야, 여기가 너가 신뢰하는 장소야. 뽀미야, 여기가 네가 신뢰하는 장소야. 뽀미야, 잘 생각해봐. 여기가 네가 신뢰해야 될 장소야. 뽀미야, 여기에다가는 똥이나 오줌 싸면 안 돼. 여기에다가 싸야 돼. 여기가 네가 똥이나 오줌을 싸야 될 장소야. 그래 뽀미야. 그렇게 하루 이틀 100일 하다 보면 뽀미는 이제 알아서 정해진 장소에서 신뢰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한 인내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정신력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멘탈이 그만큼 강해지는데, 우리는 하루 이틀 해놓고서는 이 뽀미 너 또 제대로 못했구나, 화를 내버리고 기다려주지 못한다. 인내심을 갖지 못한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 쉽게 포기하고 뒤집어져 버리고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연습한 사람들은 이미 이 안에서 정신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면에서 했던 이 어떤 집중력이나 정신력이 연습이 잘 되면 외부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마주할 때 훨씬 더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아무리 그 뽀미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모른 척하고 집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마음과 대화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가 친해져야 된다. 내가 내 마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면, 내 마음을 내가 꼴보기 싫어하면, 내가 내 자신을 꼴보기 싫어하면 이미 끝난 거죠. 내가 내 자신을 꼴보기 싫어하면 자존감 바닥나고 자신감 없어지고 이미 정신력은 도저히 생길 수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 학대만 시작되고 자기 한탄만 시작되고 우울증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나도 꼴보기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꼴보기 싫어할 것이다 라는 대인 공포증, 기피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갇혀버리면서 나중에는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뽀미라는 예쁜 강아지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뽀미와 같은 예쁜 강아지가 아니라 마치 괴물이 되고 도깨비가 되고 마치 귀신하고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을 그만큼 싫어했다, 미워했다, 학대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이 내면의 아이는 아주 예쁜 아이고 순수한 아이인데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욕하고 때리다 보니까 말 안 듣는 강아지가 되는 거고, 더 넘어서는 이제 괴물이 되는 거고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공포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내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꾸준히 다스리다 보면 이 내면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밝아지고 환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어떤 친한 친구를 얻게 된다. 이 친한 친구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선물해주고 용기를 선물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준다. 내가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친구가 되어 간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엄청나게
가치롭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쉽게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괴물이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당신은 이 괴물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거나 또한 괴물과 싸우다가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괴물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되면 이 무시무시한 것 같은 이 괴물의 탈이 가면이 벗겨지면서 아주 순수한 영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나타난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함께 친구가 되어서 영혼의 동반자가 된다. 잠재적인 동반자가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재 능력, 잠재 의식이 발현된다. 나의 무의식의 무한 능력을 스스로 깨우게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 친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내 자신과 친해지지 않으면 무한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자기 파괴와 고통의 늪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정영이었습니다.